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뇌가 젊어지는 걷기의 힘입니다. 오시마 기요시 지음, 출판사는 도서출판 전나무숲입니다. 이 책은 걷기가 뇌에 좋은 이유를 뇌과학에 입각해 밝히고자 했습니다. 뇌과학이라고 하니 어려운 학설이나 이론이 등장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책이 쉽게 이해되고 술술 익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저자는 뇌를 젊게 하려면 즐겁게 걸으면 되고 단순한 걷기가 아닌 무엇인가를 의식하면서 걸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두 발을 움직여 걷는 순간 밀려오는 상쾌함이나 설레는 쾌감은 뇌가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또한 이 기쁨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뇌의 신호를 감지하고 뇌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뇌를 젊게 가꾼다는 것은 자신의 뇌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뇌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뇌가 나이에 비해 젊어지고 뇌가 젊으니 활기차게 행동을 하게 되고 활기차게 행동하니까 또 다시 뇌가 젊어지는 선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쓰면 쓸수록 쌩쌩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는 동안 뇌가 싱싱해지고 육체가 정말 더 쌩쌩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도움이 되는 즐겁게 걷는 방법을 이 책과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책 소개에 앞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앞으로 이와 같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지인에게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책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는 인간의 쾌감이다. 싱싱한 젊음을 마다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젊게 산다는 것은 건강한 육체에 생동감 넘치는 두뇌 활동 상태를 의미한다. 어느 한쪽에 탈이 나도 진정으로 젊다고 할 수 없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젊게 살 수 있다. 그렇다면 뇌와 육체의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걷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걷기를 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하며 걷기를 육체의 건강에만 결부시킨다. 걷기는 심폐지구력을 강화하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며 체중 감량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걸으면 뇌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듯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는 일과 머리를 쓰는 일을 별개의 행위로 생각한다.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수영이나 조깅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독서와 사색을 통해 두뇌를 단련하는 것이 균형 있는 심신단련법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 물론 수영을 하고 독서를 하면 몸과 마음을 토실토실 살찌울 수 있다. 하지만 수영을 하고 독서를 해야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권하는 방법은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걸으면 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식해서 걸으면 된다. 의식해서 걸으면 육체 건강과 두뇌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걷기가 몸과 뇌에 두루두루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뇌 생리학의 관점에서 답을 구한다면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이론을 얼마든지 댈 수 있다. 하지만 걷기와 두뇌의 활성화의 상관관계를 앞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나는 복잡한 이론보다 인간의 직감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혹시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가? 걷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기분이 한결 좋아졌던 경험. 무거웠던 마음이 발걸음과 함께 가벼워졌던 경험은
그때 맛보았던 왠지 기분 좋은 느낌을 나는 이 책에서 일깨워주고 싶다. 걷는 순간 밀려오는 상쾌함이나 설레는 쾌감은 우리 뇌가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쾌감은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이다.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강아지가 기분 좋다는 듯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걷는다. 하지만 강아지가 느끼는 쾌감은 인간이 느끼는 쾌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두 발을 움직여 걷는 순간 뇌는 참된 기쁨을 맛본다. 이 기쁨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뇌의 신호를 감지하고 뇌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뇌를 젊게 가꾼다는 것은 자신의 뇌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는 뜻이다. 의식해서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걷기와 설렘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찌릿이 전해지는 가슴 떨림은 나이에 상관없이 꼭 필요한 감정이다. 사랑을 할 때 느끼는 설렘이 뇌를 자극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자연이든 취미든 무엇이든 좋다. 설렘 그 자체가 젊음의 묘약인 것이다. 그런데 걷기와 설레는 감정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죠? 걷기도 가슴 떨림도 뇌의 광범위한 영역을 사용한다. 즉, 걸을 때 느끼는 쾌감과 사랑할 때 느끼는 떨림은 뇌의 광범위한 영역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잠깐 인간의 뇌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한다. 걷기와 사랑이 뇌를 싱싱하게 한다는 근거를 밝히려면 뇌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만두를 예로 들어보자. 인간의 뇌를 속이 꽉 찬 만두라고 상상해 보시라. 만두 중에서도 소는 별로 없고 엄청 두꺼운 두 장의 만두피로 이루어진 만두가 바로 우리의 뇌다. 그 만두를 세로로 2등분해서 자른다. 안에는 만두소가 들어있고 그 주위를 만두피가 감싸고 있다. 가장 바깥쪽에는 또 한 장의 만두피, 즉 얇은 표피가 덮여 있다. 중심인 만두소 부분은 모든 척추동물에게서 볼 수 있는 뇌간이라고 부르는 부위다. 뇌간은 호흡과 소화, 순환계 및 생식계 등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이 만두소를 에워싸고 있는 만두피를 되뇌 변연계라 하고, 이 역시 모든 척추동물이 갖고 있는 부위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본능을 관할하고 있다.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는 동물의 3대 본능은 되뇌 변연계의 지배를 받는다. 대뇌 변연계를 덮고 있는 가장 바깥쪽 표피는 대뇌 심피질이라고 한다. 생명활동과 관련된 뇌관을 에워싸는 것은 본능의 뇌인 되뇌 변연계이고, 되뇌 변연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사고하는 뇌인 대뇌 심피질이다. 걸을 때 느껴지는 동물로서의 쾌감은 뇌관을 통과해 대뇌 변연계에서 대뇌 심피질에 도달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생명활동을 영위하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식욕과 성욕, 그리고 무리를 이루려는 욕구가 바탕이 되어 되뇌 변연계의 본능 부분을 자극한다. 이 본능을 대뇌 심피질이 통제하면서 희망과 설렘 혹은 예술적인 창조성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듯 걷기와 사랑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은 뇌의 다양한 부분을 자극하면서 뇌가 고차원적인 활동을 하도록 한다. 끊임없이 두뇌를 단련하고 있는 것이다. 걷기는 끊임없이 뇌를 자극한다. 걸으면 몸과 뇌가 두루두루 건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눈에는 단순하게 보여도 두 발로 서서 걷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갓난아기를 보면 처음에는 엉금엉금 기어다닌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서게 되고 뒤뚱뒤뚱 걸음마를 배우게 되는데, 아기가 아장아장 걷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보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리 근육도 발달해야 하지만 두 다리로 균형 있게 걸을 수 있게끔 지시하는 뇌의 회로 설계가 필요하다. 아기의 뇌는 인간의 진화 과정을 그대로 밟으며 성장한다. 우선 생명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뇌간과 함께 다양한 본능을 관장하는 대뇌 변연계가 먼저 발달한다. 그 다음에는 이 신경 회로들이 하나 둘씩 이어져 진지한 사고가 가능해지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대뇌 심피질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다. 대뇌 심피질이 자리 잡기 시작해야 비로소 아기는 한 걸음 두 걸음 걸음마를 뗄 수 있다. 그럼 이와 같은 뇌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인간의 보행을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걷고 있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엄청난 정보가 다리 근육에서 신경을 통해 대뇌 심피질의 운동을 관장하는 감각령에 도달한다. 뇌로 향하는 정보 전달은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두 발로 걷는 동안 뇌와 다리 사이에서는 복잡한 신호 교환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걸음을 걷더라도 자신의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하며 걷고 있는지, 노면은 안전한지, 경사도는 어떤지 등의 정보가 순식간에 뇌에 도달하고 정보를 받아들인 뇌는 실시간으로 다리에 지시를 내리면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진다. 또한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손을 흔들며 균형을 취하고 피부로 공기의 온도를 느끼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온몸의 감각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런 모든 정보가 대뇌 심피질에 전달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딜 때마다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비로소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받아들이는 다양한 자극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주역이다. 걷다가 바나나 껍질을 잘못 밟아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졌을 때가 아니면 우리는 뇌의 존재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다. 뇌는 일하지 않고 단지 다리만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걷는 동안에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바로 이것이 걸으면 뇌 나이가 젊어지는 이유다. 걷기는 뇌를 즐겁게 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걷기를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과학적인 이론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내 경험으로도 확신할 수 있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니까 걷기를 즐기게 되고 걸으니까 적당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걷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걷지 않으면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힘들다. 몸이 점점 불어서 걷는 것이 귀찮아진다. 걷지 않으면 체중은 더 늘어난다. 이른바 악순환의 시발점이다. 이 악순환에 무리한 다이어트라는 요소가 하나 더 첨가된다면 불어나기만 하는 체중이 신경 쓰여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요요 현상으로 체중은 더 늘어나기만 한다. 이것도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악순환이다.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악순환에 빠질 것인가는 뇌의 활동과도 관계가 깊다. 우리의 뇌는 쾌감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뇌는 기분 좋은 행위를 되풀이하고 싶어 한다. 반대로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과거의 불쾌감을 극복한 뒤 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실현 뒤에 이어지는 달콤한 꿀맛을 위해 유쾌하지 않은 일에도 도전하려고 한다. 간단한 계산 문제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계산을 하는 행위 자체는 뇌가 달가워하지 않지만 문제를 푼 뒤 느끼는 성취감은
불쾌감을 쾌감으로 바꾼다. 이 쾌감을 맛보고 싶어서 전두연합령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같은 이치로 설명할 수 있다. 걷기 예찬론자는 걷기를 통해 쾌감을 맛보고 뇌는 그 쾌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걷기를 기피하는 사람은 걷는 행위를 귀찮아한다. 그렇게 되면 뇌는 걷는 행위를 불쾌한 행위로 기억한다. 결국 체중도 불어나고 다리 근육도 약해져서 걷는 것이 더 귀찮아진다. 일단 뇌가 불쾌하다고 판단하면 건강을 위해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다. 뇌와 몸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되지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도 역시 뇌다. 지금은 몸이 불어서 걷는 것을 귀찮아하지만 예전에는 걷기가 즐거웠다고 뇌가 생각하면 썩 유쾌하지 않아도 걸어보려고 노력한다. 조금씩이라도 걷기를 실천하면서 뇌의 걷는 즐거움을 되살려내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몸과 마음의 건강은 저절로 따라온다. 날씬해지고 싶다면 걸어라. 스트레스가 쌓이면 일단 걸어라.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간다. 스트레스로 숨이 막힐 때 치유법은 없는 것일까? 역시 일단은 걸어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물론 걷는 동안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콩알만한 스트레스를 집채만큼 키워간다. 하지만 일단 걸어보면 콩알만한 스트레스가 콩알만한 크기로 보인다. 게다가 걷다 보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져서 그래, 다시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 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스트레스에 맞서고자 하는 힘이 솟는 것이다. 도대체 걸으면 힘이 샘솟는 이유는 무엇일까? 뇌가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다. 우리의 뇌는 이 세 가지 층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 생명 유지에서부터 지적 활동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이 제휴 업무가 삐거덕될 때가 있다. 바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다. 우리의 뇌는 본능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한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고 싶어 한다.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마구 화를 내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런 동물적인 본능을 인간다운 이성으로 누르는 것 또한 뇌의 역할이다. 이런 본능적인 행동들을 이성적인 생각으로 누르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정말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하며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이 이것임은 분명하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술로 푸는 경향이 있다. 알코올은 뇌의 3층 구조 가운데 가장 바깥쪽에서부터 중심부를 향해 신경을 마비시켜 들어간다. 따라서 제일 먼저 마비되는 곳이 우리의 이성의 사령탑인 대뇌 심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혀 꼬부라진 소리로 했던 말을 또 하고 실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더 취하면 이성이 실종되고 본능이 고개를 쳐든다.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폭군이 된다거나 엉엉 울거나 소리치는 것은 본능의 뇌가 자유롭게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나친 과음은 인간을 동물로 만든다. 술보다는 걷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것은 어떨까? 걷는다는 것은 다양한 정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집 안에서는 파란 하늘과 청명한 기운을 느낄 수 없다. 언덕을 오르는 기쁨도 맛볼 수 없다. 나뭇가지에 앉은 작은 새도 볼 수 없고
길가에 핀 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는다.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도 느낄 수 없다. 바로 이런 다양한 체험이 우리의 지친 뇌를 기분 좋게 마사지해준다. 그러니 일단은 걸어라. 자신감을 잃었다면 일단 걸어라. 술보다는 걷는 것을 권하는 나도 실은 애주가다. 매일 듣는 도덕 선생님의 훈화가 실증나는 날에는 이성적인 사령탑을 잠시 마비시키고 내 안의 본능이 적당히 활개치는 것을 즐길 때가 있다. 물론 이 적당히가 쉬운 일은 아니다. 가끔 술만 취하면 폭군이 되어 날뛰는 사람을 볼 때가 있는데 마치 사나운 사자를 도심 한복판에 풀어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성을 잃은 인간은 마치 사자와 같다. 술을 좋아하는 나도 혹시 이런 사자가 되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게다가 대낮부터 본능이 활개를 치고 다니게 할 수는 없다. 대낮부터 술을 마시다니 말도 안 돼 하며 나의 이성이 따끔하게 꾸짖는다. 그래서 경고하는 이 소리를 나는 외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걷는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걷는다. 걷는다는 행위도 본능의 욕구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걸을 때는 이성의 사령탑도 본능과 공동 작업을 펼치면서 사이좋게 활동한다. 몸을 움직여서 걷고 싶다는 욕구와 거기에서 뭔가 지적인 쾌감을 얻고 싶다는 이성이 의거투합해서 스트레스가 대기 속으로 발산된다. 걷기 시작하면 뇌의 네트워크가 활동을 개시한다. 네트워크에 불이 켜지면 자신을 괴롭히던 스트레스가 관심 밖으로 사라진다. 걷기가 기쁨을 선사한다는 사실을 뇌가 일단 경험하면 본능의 뇌가 이성의 뇌를 이끄는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걷기는 자신감을 잃었을 때도 큰 힘이 된다. 자신감과 관련된 뇌의 부위는 3층 구조 가운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대뇌 심피질이다. 그 증거로 인간보다 진화가 덜 된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자신감을 상실하지 않는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툴툴 털고 다시 나무에 올라간다. 반면에 인간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실수하면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풀이 죽는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 큰 실수도 아니다. 그리고 실수는 만회하면 된다. 그러나 일단 자신에게 실망하고 풀이 죽어 있으면 이성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는 방대한 뇌 가운데 실수를 느끼는 뇌의 영역에만 불이 켜져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뇌 속의 다른 부위에 불이 켜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더 막강하고 강력한 본능의 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을 상실했을 때 술을 마셔서 기분 전환을 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기소침해졌을 때는 걸어라. 걷는 동안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신감이 모락모락 피어오른다. 일단 첫 발을 내디뎌 보자. 걷다 보면 그래, 그렇게 큰 일도 아니잖아.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거야 하며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게 된다. 왠지 새롭게 용기가 샘솟는다. 본능의 뇌에 반짝 불이 켜졌다면 자신감의 세계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몸이 찌뿌드드하다면 일단 걸어라.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리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이다.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사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고령화 사회 탓인지 나이가 들면 어디가 부실해진다는 건강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보도에 절대 신경 쓰지 마라. 진짜 나이는 뇌 나이로 정해진다. 나이는 젊어도 호기심이 없다면 뇌 나이는 노인이다. 반대로 나이는 많아도 뇌 나이가 젊은 진정한 청년도 많다. 나도 뇌 나이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고령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우리 같은 노인들은
등등의 상투어를 쓰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나이로는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면역력은 뇌의 활동과 관련이 깊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 나이와 비례해 면역력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뇌 나이를 젊게 유지하면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림프구가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흉선이나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림프구는 몸속에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지킴이다. 이 림프구는 스트레스에 약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활성도가 떨어진다. 병을 달고 사는 허약 체질인 사람은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과민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따라서 몸이 약한 사람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페이스로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병치레를 자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걷기 비결을 하나 소개한다. 들판이나 숲길, 꽃밭 등 자연의 향기를 듬뿍 마실 수 있는 산책로를 걸어라. 자연 속에는 독특한 향이 있다. 좋은 향기를 맡고 좋은 공기를 가득 마시면 림프구를 비롯한 면역계가 활성화된다. 향기는 후각을 통해 시상하부에 도달하고 이 시상하부가 흉선을 자극해 면역물질의 활성을 촉진시킨다. 허약 체질이 바로 튼튼 체질로 바뀔 수는 없지만 자연이 선사하는 향을 호흡하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의욕이 샘솟는다. 몸이 약하다는 핑계로 집에만 박혀 있으면 몸과 뇌에 모두 좋지 않다. 대자연에 몸을 맡기고 한 발자국씩 걸어보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질 것이다. 마음이 울적하다면 일단 걸어라.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세로토닌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세로토닌과 깊은 관계가 있다. 세로토닌은 신경 안전제와 분자 구조가 흡사해서 흥분 상태나 불쾌감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해지기 쉬운데 걷는 행위는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는다고 해서 세로토닌이 마구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세로토닌은 규칙적인 리듬을 타는 운동을 할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걷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벼운 산책보다는 조깅에 가까운 빨리 걷기가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세로토닌은 햇빛을 통해서도 활성화된다. 따라서 상쾌한 아침 시간에 싱그러운 햇살을 맞으며 걷는 것도 좋다. 아침에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도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나는 일이 없어도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만약 몸이 아프지 않은데도 우울한 기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스트레스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신호다. 이럴 때는 일단 걸어라. 걷기는 기분 전환에 효과가 있는 으뜸 처방전이다. 가볍게 준비 운동을 하고 무거운 기분을 하늘로 달리듯이 일정한 리듬을 타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자.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다. 종종 걸음으로 걷다가 숨이 차면 슬로 모드로 발걸음을 바꿔 아침에 싱그러운 공기를 느긋하게 음미하면서 걷는다. 걷는 동안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 물론 걷는 시간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다. 마음이 무거울 때, 우울할 때는 기분 전환을 위해 걸어보자. 평소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갔다면 오늘은 두 발로 씩씩하게 걸어보자. 쇼핑도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리는데 한몫을 한다. 하지만 쇼핑 꾸러미를 잔뜩 들고 돌아오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배낭을 하나 준비하자. 귀갓길이
한결 가벼워진다. 걷기 편한 운동화를 신고 우울한 기분을 털어버리러 쇼핑을 가보자. 돌아오는 발걸음이 경쾌해진다. 어떤가? 생각만 해도 걷고 싶은 기분이 절로 들지 않는가? 분노가 일렁이는 날, 일단 걸어라.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마음을 추스리기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럴 때 나는 나의 뇌 속을 살짝 들여다본다. 분노의 뇌가 에이 모르겠다. 확 뒤집어 엎어 하고 속삭인다. 하지만 이성의 사령탑인 전두연합령은 그래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도 없어. 참아 하며 필사적으로 타이른다. 머릿속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결과는 본능의 뇌가 승리하든지 아니면 이성의 사령탑이 진압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판이 날 것이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스트레스는 쌓이게 마련이다. 머릿속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칠 때 나는 그래 나가자 하고 단호하게 말한다. 운동화를 신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뇌가 속삭인다. 오호 나가시려고? 나는 혼자서 걷기 시작한다. 화가 치미니까 머리로 피가 치솟고 흥분하니까 심장이 벌렁거린다. 이때 신경을 흥분시키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머릿속에 가득해 하고 잘난 척하는 또 하나의 뇌가 있다. 화를 내고 있는 뇌가 있는가 하면 화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뇌도 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개의 인격을 제3자 입장에서 관망하는 뇌도 있다. 걷다 보면 관심사가 여기저기로 옮겨간다. 발걸음 수가 늘어날수록 분노의 뇌는 조금씩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다. 화를 내는 일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로 한다. 그 분노의 에너지가 걷기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노여움이 걷히는 것이다. 이때 다시 걷고 있으니까 아마도 세로토닌이 활동을 개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세로토닌은 노르아드레날린을 억제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다. 아냐. 세로토닌은 무슨 세로토닌. 방금 지나간 어떤 아가씨 덕분에 화가 가라앉았는지도 몰라. 어느새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때는 일단 걸어라. 아무 곳이나 걷지 말고 가능하면 근사한 이성과 마주칠 수 있는 장소를 골라서 걸어라.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마음은 완전히 평정을 되찾는다. 할 일 없는 날 일단 걸어라. 걷기는 습관이다. 나는 매일 걷고 있지만 걷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의무적으로 걸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보병처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걷는다면 걷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 걷기를 꾸준하게 지속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는 즐거우니까 걷는다. 걸으니까 더 즐거워진다. 걷기가 습관이 되면 걷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린다. 매일 걸어도 도무지 실증이 나지 않는다. 이것은 뇌가 좋아하니까 가능한 일이다. 걸으면 몸도 뇌도 건강해진다. 바로 이것이 꾸준히 지속하는 힘이다. 걷기 예찬론자인 나도 젊었을 때는 걷는 즐거움을 전혀 몰랐다. 대학 연구실에 파묻혀 지낼 때는 내가 이렇게 걷는 것을 좋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언제나 시간에 쫓기며 택시를 부르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한 정거장도 걷기 싫어서 택시에 몸을 실었다. 그때는 정말 택시광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80kg이 넘는 육중한 몸을 이끌고 늘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곤 했다. 걷기라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서 지금은 65kg의 가뿐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몸짱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부진 몸매는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 또 1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에서 건강하다는 검진 소견을 듣고 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선순환의 주기를 타면 걷는 것이 즐거워지고 뇌도 싱싱해진다. 그렇게 되면 걷는 것이 더 즐거워진다. 물론 선순환을 타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공짜가 없다. 기쁜 일이 있으니까 웃는다. 하지만 기쁜 일이 없어도 웃으면 기쁜 일이 생긴다. 걷기도 똑같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걷는다. 하지만 좋은 일이 없어도 일단 걷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첫 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특별히 할 일이 없다면 일단 걸어라. 걷는 습관을 몸에 붙이려면 먼저 걷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걷기의 효용 가치를 이것저것 따져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체조를 들어도 직접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자신의 두 다리로 걷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앞에서 기분이 꿀꿀할 때는 일단 걸어보라는 처방전을 제시했다. 바로 효험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걷는 동안 상쾌한 기분을 맛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잘 모르겠는데요. 기분이 상쾌해지기는커녕 힘들기만 해요. 하고 투덜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걸어라. 휴일날 할 일 없이 리모컨만 구박하느니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걸어보자. 분명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